자, 그러면 검사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리딩 테스트 맞죠? 자, 볼게요. 참 그리고 태윤이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 뭐지? 웬만한 내용 질문은 와서 내가 받을게요. 웬만한 거. 알겠죠? 왜냐면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그 주말 중에 거의 답변을 해주니까 어려워. 아, 답지만? 주말 중에 거의 답변을 해주기가 좀 어려워서. 한거 먼저 볼게요. 뭘 쏟아봐야 단체성 뭐라고 쓰고 하긴 이거 확인해. 자, 그다음에 여기 이거 없어. 여기 있다. 자, 확인을 해볼게요. 다른 이 정도는. 자, 그럼 치호검 써봐서 이게 키 열리고 열리고 말이고. 나 꺼내놓지. 내가 그럼 볼일. 이거 꺼냈어. 진짜 열리고 서로 받아야 돼? 달라고 하지 봤어. 저기 실장님께. 자, 잠깐만. 내가 갖다 줄게. 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1번 문제는 사실 풀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대부분 이 해석 부분에서 특히 1번 해석 부분을 좀 많이 헷갈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문제 풀이는 여러분이 대부분 다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해석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indeed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indeed. indeed라는 것 자체가 어려움의 처한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움의 처한. 얘가 왜 어려움의 처한으로 해석이 되냐면은 얘들아 need라는 건 필요한다는 뜻이잖아. 잘 알다시피. 그럼 필요하다는 거는 뭔가가 부족하니까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내가 넘치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뭔가가 부족하니까 필요하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상태에 있는이란 뜻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하니까 뭔가 필요를 바라는,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렇게 이제 의미가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in need 하면은 어려움에 처한 이런 뜻인데 desperation 필사적인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필사적인 이제 필요가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힘든, 이 정도로 약간 의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는 걸 이제 절실한 이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실한 이웃에게 reach out이라는 것도 좀 알려줄게요. 자, 조금 하나 알려주면 우리가 흔히 이 reach라는 단어를 배울 때 reach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 그래서 뭐뭐에 도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얘는 타동사다. reach 뒤에는 뭐 to 같은 거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reach 뒤에 to 나왔는데? 그죠? 이건 뭐냐면요. reach 목적어랑 reach to가 뜻이 달라요. 뜻이 다릅니다. 이 reach to 명사가 나오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손을 뻗다라는 뜻이 돼요. 손을 뻗다. reach to는요. 손을 뻗다. reach는 어딘가에 닿다, 도달하다 이런 뜻이고요. reach to는요, 뻗다라는 뜻이에요. 뻗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 내 저기 열쇠를 찾으려고 내 주머니를 뒤져. 그러면은 reach out into my pocket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손을 이렇게 뻗어서 내 주머니를 이렇게 뒤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손을 뻗는 게 reach out입니다. 자, 그 외적인 것들은 아마 뭐 단어가 뭐 이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문제에 대한 것만 좀 해보자면요. 이제 이 부분을 살짝 변형한 겁니다. 자, 프랭클린의 의견으로는요, 누군가에게 뭔가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게 뭐다? 강력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을 그런 방법이라고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과 친분을 쌓을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친분을 쌓아서 이제 그 관계를 발전시킬 좋을 방법이 바로 뭐다? 뭔가를 부탁하는 거다. 그래서 정답 2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이 두 번째와 같은 유형이 바로 학교 시험에서 거의 매번 나오는 그 유명한 요약형 서술형입니다. 자, 근데 요약형 서술형에서도 사실 되게 쉬운 축에 속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문장이 짧아요. 몇 단어 안 되잖아. 그렇죠? 문장이 짧고 그리고 단어를 일단 다 줬어요. 단어를 다 줬고 뭐 물론 어연 변화 가능이란 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조건이 뭐 추가 단어도 없고 중복 사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학교 시험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안국고 같은 데가 해당되는데요. 단어를 두세 개밖에 안 줘요. 단어를 두세 개밖에 안 주고 니 알아서 써.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따가 제가 시간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험지. 근데 어쨌든 단어를 다 주어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적절하게 배열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 요약형 서술형을 풀 때는요 나름의 과정이 있습니다. 1번 있고 2번이 있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 첫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내용 파악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조건 확인이 잘 돼야 됩니다. 조건 확인. 이 조건 확인에서 특히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동사 잘 찾아야 돼요. 동사 잘 보세요. 일단 조건을 보시면요 내용 보기 전에 앞서서 조건 먼저 보면 이 주어진 단어 외에 추가 단어가 없대요. 이게 다야 그러면은. 근데 must of us 처음에 나왔으니까 누가 봐도 얘가 주어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뒤에는 뭐 동사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근데 여기를 봤을 때 일단 동사처럼 생긴 애가 여기 비동사 나와 있고요. established 있거든. 그럼 일단 동사처럼 생긴 애가 둘이 있잖아. 근데 얘네가 만약에 각각 동사 1번, 동사 2번이라면 그러면 얘네 둘을 연결해줄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가 있어야겠죠? 근데 나머지 단어에 없어요.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없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게 be able to 나오네요. 그럼 이렇게 세트 나오고 이 to의 동사 원형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동사 하나 나오고 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벌써 be able to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남은 것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our가 두 개 나왔어요. our는 소유격이니까 뒤에 명사 나와야 되잖아. 그럼 our 어떤 명사, our 어떤 명사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그 명사 하나씩 찾아보면 identity랑 culture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남는 게 몇 개 없죠. only랑 fro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우리가 내용 잘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순서별만 잘하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길이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 되게 쉽게 나온다. 이 정도 난이도보다 더 어렵게 나옵니다. 원래 학교에서는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봐야겠죠. 자,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정체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문화를 통해서만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루틴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한다. 이게 주된 내용이었잖아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약 미국인이라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겠고 각 문화에 알맞는 루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거는 뭐 때문이다? 문화가 우리가 그렇게 하게끔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거죠.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 대부분이 다 잘 쓰셨거든? 잘 쓰셨는데 대부분이 요 only의 위치 때문에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only를 뭐 여기다가 are only able to 뭐 이렇게 이제 쓰셨는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가 좀 더 적절합니다. 이 only가 through our culture를 쓰시하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만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가 좀 더 맞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only를 써버리면
우리 중 대부분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확립할 수만 있다보다는 문화를 통해서만 확립할 수 있다가 좀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only의 위치는 여기가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좀 하고요.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이 또 있으니까 다음 걸 봐야겠죠. 앞으로는 이제 이 요약형을 제가 좀 최대한 많이 내려고 해요 시험에서.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씩 올릴 겁니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때그때 여러분이 좀 잘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 영작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단순 영작도 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에 말했다시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문장이죠, 요 문장. 이 부분. 요 부분이 그대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주역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단순 영작도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어떤 날은 뭐 단순 영작이랑 요약형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약형 2개 뭐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적절히 제가 잘 실제할게요. 자, 오늘 5번부터 보면 되나요? 맞나? 맞아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5번부터인가요? 6번. 아, 6번부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6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교재 좀 펼게요. 아우 이게 교재가 너무 많아서. 원래? 잠깐만. 내 교재가 어디 갔냐? 내 교재가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자, 6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날 좀 중점적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 독후감 2.0 트렁크 교재 자체가 빈출 서술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좀 이제 영작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좀 이제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막 이제 영작 조건에 맞게끔 이제 하는 거 이게 계속해서 숙제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되는 거는 언제나 글이라는 건 주제와 부연 설명 이 두 가지로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제를 찾아야 되는가 얘를 중점으로 하되 글의 구성에 따라서 주제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6번 문제가 이제 함축의미 추론으로 나왔는데요. 이 함축의미 추론 자체가 풀이법이 사실상 빈칸 문제 풀이법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이 21번에서 나오는 건데요. 함축의미 추론을 풀 때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주제를 알아야만 풀 수가 있어요. 이 밑줄 쳐져 있는 그 우리 교재에 보면은 맨 아래 learn and read 해갖고 밑줄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석해서는 절대 이 녀석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쳐놓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이런 함축의미 추론도 어떤 유형이다? 주제 찾기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글의 초반부 첫 문장에서 글의 일단 소재를 먼저 파악해야겠죠? 뭐에 대한 내용일까? 이걸 한번 파악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소재가 이런 거니까 이 소재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두 번째 문장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가볼게요. 자, there's a critical factor. 자,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대요. 지금 첫 문장부터 뭐라고 했냐면은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절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대절 내용을 보자면 determines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요소가 있답니다. 뭘 결정하냐면 whether저를 결정하는 건데 whether your choice will influence 너의 결정이 너의 선택이 영향을 끼칠지 아닐지를 결정한대요. 어디에다가 that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그것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선택. 그러니까 너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한 요소가 있답니다. 자, 그게 뭐랍니까? 땡땡 해갖고 이제 뒤에 나와 있죠. 자, 그게 무엇이냐? The visual consequences of the choice래요. 즉, 바로 그 선택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랍니다. 자, 첫 문장에서 지금 사실상 중요한 거 다 나왔거든요. 이 글의 소재는 결국 뭡니까?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택. 소재는 어쨌든 뭔가 선택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지금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너가 하는 선택의 가시적 결과예요. 너가 어떤 선택을 했어?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결과. 됐어? 자,
네가 한 선택에 대한 이 눈에 보이는 결과 있죠. 이 결과가 어떻다? 타인의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됐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선택이라는 말이나 이런 게 좀 여러 번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네가 한 선택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요. 이 결과물이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너무나도 많은 예시가 떠오르는데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저는 이제 직장에서의 예시가 갑자기 딱 하나 생각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신입사원이 있어. 신입사원이 있는데 그 부서에 예를 들어 뭐 부장님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정말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해갖고 이제 막 이렇게 진급을 해서 이제 나도 나중에 언젠가 부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현재 부장님이 하고 있는 일, 생각, 여러 가지 것들이 어찌 보면 본인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결국에 부장님이 타 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열심히 해서 승진을 했어. 그러면은 그 부장님이 한 그 선택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지금 부장님이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월급을 얼마 받는가, 워라밸이 어떤가,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봤을 때 부장님이 겁나 고생해. 월급도 별로 못 받아. 그러면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결과잖아요. 그 부장님이 한 선택으로 인한 눈에 보이는 결과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직을 한다거나 어쨌든 내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부장님이 만약에 되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 되게 막 편하게 일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저기까지 올라가면 나도 좋은 대우를 받고 이렇게 좋게 이렇게 편하게 일할 수 있겠네? 그러면 나도 여기서 열심히 해갖고 승진해서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타인의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돼요? 자, 그러면은 사실상 첫 문장에서 주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부연 설명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시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여기서 대놓고 take the case of다 하면서 나와 있거든요. 뭐 여기서 뭐 otherwise 뭐 펭귄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들어보자 이렇게 나왔는데 사례라는 말이 대놓고 나왔잖아요. 사례, 예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뭡니까? 이 부분이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 이전 내용이 주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제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의 글은요. 근데 첫 문장이 주제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확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 예시 전에 나온 게 주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시 전에 나온 거. 예시 시작 전에 나온 거. 제가 혹시 지난 수업 시간에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종류 혹시 써준 적 있니? 없었나? 없었어요? 제가 써줄게요. 여기다 따로 쓸게요. 당장 표시하고. 예시가 시작되는 문장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라고 안 할게요. 문장 종류라고 쓸게요. 종류. 이런 패턴이면은 예시가 시작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면.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자, 예시가 시작돼. 여러분 같으면 뭐 쓸 거예요? for example. 그거죠. 바로 그겁니다. for example. 아니면 얘랑 똑같은 for instance 이런 표현이 되죠. 그렇죠? 제일 전형적인 패턴이죠. 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한데요. 뭐뭐라고 생각해보자, 뭐뭐라고 가정해보자, 뭐 이런 패턴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뭐라고 생각해보자, 뭐 아니면 뭐 가정해보자 이런 거. 됐어? 뭐 예를 들면 suppose tha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think that, believe that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뭐뭐라고 아니면 뭐뭐라고 고려해보자, consider that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됐어요? 이런 패턴.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사례를 들어보자 이렇게 말했잖아. 2번 패턴입니다. 2번 패턴.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약간 좀 간접적인 예시의 표현 방식인데요. 잠깐만 이거 좀 칠게요. 간접적인 예시의 표현 방식인데 if절이나 when절을 활용하는 거예요. if절이나 when절. 여러분 놀랍게도요. if랑 when이 의미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if는 뭐뭐 한다면이고 when은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하잖아. 근데 when 자체도 뭐뭐 한다면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if 주어 동사나 아니면 when 주어 동사 나올 때, 이런 패턴. 이것도 예시가 시작되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근데 1번이나 2번에 비해서 조금 간접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많이 나오는 건 if예요. when보다는 if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 2, 3번에 다 해당되는 이제 4번 유형이 있어요. 이거랑 중복되는 건데요. 사실상 여러분 학년이 올라갈수록 1, 2, 3번 유형으로 잘 안 줍니다. 특히 1, 2번 유형으로 잘 안 줘요. 예시를요. 왜냐면 너무 뻔하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3번이나 4번 패턴으로 많이 주는데 4번 패턴이 특히나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갑자기 처음 보는 소재가 등장합니다. 이러면은 예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잘 봐봐. 우리 첫 문장 읽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 글의 소재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두 번째 문장 읽었을 때 갑자기 펭귄 얘기 나왔거든요. 선택과 펭귄. 갑자기 뜬금없는 소재가 등장했죠. 그럼 뭐예요? 예시. 여기가 예시 시작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한 고2 2학기나 고3쯤 되면은요, 갑자기 처음 보는 소재가 등장한다. 여기에서 예시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이 글은 어디까지나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이 가시적인 결과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난 저렇게 해야겠다 또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타인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펭귄으로 설명을 해보겠다 이거겠죠. 그렇죠? 저는 아까 어떻게 설명했죠? 직장에서의 예시로 설명한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펭귄으로 어떻게 예시를 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펭귄들이요, are often found strolling. 자, 종종 발견된답니다. 여기 strolling 보어예요, 참고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목적격 보어였던 애야, 원래. 자,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게 종종 발견된답니다. 어디에, 어떻게요? In large groups니까 큰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발견된대요. 자, 어디로 이동하냐면 toward the edge of the water. 그러니까 물가의 끝부분이겠죠? 거기를 향해서요. 왜 거기로 간답니까? In search of food. 자, 먹이를 찾아서. 자, 그래서 그들은 먹이를 찾아 그 물가 쪽을 향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무리를 지어서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종종 발견이 된대요. 자, 뭐 여기서는 그냥 아더라이 펭귄에 대한 그냥 뭐 특징을 그냥 얘기한 거죠. 이어서. 그러나 나오면 언제나 중요하죠. Danger, 위험이 always 기다리고 있습니다. In the icy cold water. 그러니까 얼음같이 차가운 물에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대요. 얼음같이 차가운 물에서는 이렇게 위험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물가로 간다고 했잖아. 펭귄이니까 남극에 있겠죠.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어떤 이렇게 빙산이 원래 있는데 이제 물가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규모로 해서. 근데 그 물가 쪽에 찬 물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대요. 그럼 그 위험이 뭐냐? 여기에는 레오파드 씨이 있대요. 표범 물개가 있답니다. 한 가지 예시고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외치는 그 레오파드 씨를 말하는 거죠. 그 표범 물개는 likes to have penguins for meal. 그러니까 식사로 펭귄을 잡아먹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펭귄 입장에서는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럴 때 그 아더라이 펭귄은 무엇을 할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무엇을 할까요?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상황이 주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볼까요? 그 펭귄의 해결책은요, is to play the waiting game. 자, 바로 뭡니까? 기다리는 게임을 펼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임을 펼친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임을 펼친다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약간 의역해서 대기 전술을 펼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렇게까지 의역 안 해도 돼요. 어쨌든 기다린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물가 쪽으로 갔는데 여기에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포식자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기다린다는 거야. 이렇게 서서 기다려. 그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By the edge of the water. 그 물가에서 기다립니다. 계속 뭐 할 때까지? One of them. 그들 중 한 마리가 gives up. 포기할 때까지요. 그리고 jumps in. 뛰어들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물가 쪽으로 펭귄이 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먹이 찾아가는 거였잖아. 그렇죠? 근데 단체로 이렇게 기다려요.
근데 여기에는 먹이뿐만 아니라 그 표본 물개도 있거든. 어떻게? 그냥 존버하는 거야. 존버하고 있다가 한 놈이 뛰어들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무리에서 한 놈이겠죠. 생긴 무리에서 한 놈이 뛰어들 때까지 계속 존버하는 거야. 자, 그러다가 the moment that occurs. 자, 발생하는 순간일 때, 직역하자면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순간이란 게 뭐냐?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the rest of the penguins. 자, 그 펭귄의 나머지가 요거 그 스위치 좀 잘 봐야 되는데 the rest of the penguins 할 때 여기에 스위치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얘가 주어야. 그래서 what이라는 동사가 나왔죠. 3인칭 단수형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법 시간에도 배우는 내용인데요.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뒤에 명사가 나오면 뒤에 있는 명사에 스위치한다 이런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펭귄의 나머지가 뭐 한다? 본대요. 뭘 가지고? anticipation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본답니다. 어떻게 뭘 보느냐? To see what happens next니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본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있어. 물가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존버하고 있다가 한 놈이 못 참겠다. 아씨 나는 배고파 뒤질 것 같아. 간다. 뛰어들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 얘가 막 먹이 이렇게 물어갖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다 똑같이 물가에 뛰어들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뭡니까? 어떤 한 녀석이 한 선택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다른 녀석들의 선택에 영향을 준 겁니다. 맞죠? 자 근데 만약에 한 놈이 뛰어들었는데 얘가 표본물개한테 잡아먹혔어. 그럼 얘네들은 아무도 안 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로 인해서 본인들의 선택에 영향이 가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내용?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한번 볼까요? If the pioneer survives. 자, pioneer는 선구자거든요. 그럼 선구자라는 게 뭡니까? 못 참고 뛰어든 일빠따 펭귄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 선구자가 생존한다면 everyone else will follow suit. 자, 다른 모두가 그대로 따를 거랍니다. 다 이제 잠수할 거라는 거예요. 첨벙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if it perishes, 이 perish가 소멸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녀석이 소멸된다는 게 뭐야? 잡아먹힌다는 거겠죠. 자, 소멸된다면 잡아먹힌다면 they will turn away. 그들은 돌아서게 될 거예요. 제가 한 얘기 그대로 나왔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사실 너무 뻔하지 않아요? 예상이 너무 뻔하죠. 자, one penguin's destiny. 자, 한 펭귄의 운명이 alters, 바꾸어 놓은 겁니다. The fate of all the others. 다른 모든 나머지의 펭귄의 운명을 바꿔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문 용어로 하면 뭐랄까? 한 놈이 마루타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한 놈이 마루타 역할을 해갖고 야, 뛰어봐. 똥 차갖고 아무 일 없어. 야, 우리도 같이 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표본 물개 입장이라면요 한 마리 뛰어들었을 때 나 같으면 존버할 거야. 내가 표본 물개면 한 마리 왔네. 똑똑한 표본 물개면은 야 기다려봐. 애들이 이제 단체로 올 거야. 단체로 따다다다 왔을 때 야 지금이다. 내가 좀 똑똑한 표본 물개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머리는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내가 너무 잔인하게 보잖아. 아무튼 이어서 볼게요. 자, their strategy. 그들의 전략은요. You could say. 너가 말할 수 있기로는 그들의 전략은요. is learn and live. 배워서 산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밑줄 쳐져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들의 전략이 배워서 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배워서 산다라는 게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 주제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인해 타인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배워서 산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다른 펭귄이 한 행동을 바탕으로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생존 여부가 결정된다. 남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선택이 결정된다. 똑같은 말인 거죠. 됐어요? 결국에는 이 함축의미 추론이 뭐랑 관련이 있어졌습니까? 주제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함축의미 추론은 뭐다? 주제 찾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정답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밑줄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녀석이 안전하면은 나도 이제 살 것이다 이런 거고 다른 놈이 위험하면은 나는 그 행동을 안 할 것이다. 즉 경험을 기반으로 내가 생존하게 된다. 대충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정답 몇 번을 했어요, 여러분? 5번? 네, 정답 5번 맞습니다. Follow another's action. 자, 다른 녀석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야. 근데 언제만?
그 녀석이 안전하다고 증명됐을 때에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반대로도 할 수 있다. 반대로도. 답을 어떻게도 쓸 수 있을까? 부정문으로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Don't follow another's action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녀석의 행동을 따르지 않는다. when 뭐 할 때 이 녀석이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 됐어요? 이게 반대로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돼요? 겁나 쉽죠? 자, 그러면 그 정답에 대한 거 말고요. 그 외적인 것들을 한번 좀 볼까요? 자, 나머지들 한번 볼게요. 어디냐? 잠깐만. 6번이었죠? 자, 봅시다. 여기 체크하는 건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요. 자, 제가 여기 써놓은 거랑 여러분이 쓴 거랑 한번 비교해서 맞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일단 주제가 초반부에 나왔습니다. 당신이 하는 선택들의 가시적인 결과들. 뭐 가시적인이라 써도 되고요. 눈에 보이는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든 가시적인 결과들이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이제 펭귄을 가지고 한 거죠. 예시를 들어서요. 자, 펭귄들이 먹이를 찾으러 차가운 물에 들어갈 때 서로 눈치 보면서 대기 전술을 펼친다는 거죠. 대기 게임, 웨이팅 게임을 펼치는 거죠. 자, 한 마리가 포기하고 물에 뛰어든 후 안전하면 나머지도 따라서 물에 들어가고요. 아니면 죽는다면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서 죽는다라고 썼는데 그냥 뭐 위험에 처하면 위험하게 되면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한 펭귄의 운명은 다른 펭귄들의 행동을 바꾸게 된다. 결국 한 펭귄의 선택이 다른 펭귄들의 선택을 바꿨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선지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나머지 선지들. 1번은 Occupy a rival's territory for safety. 자, 안전을 위해서 경쟁자의 영토를 차지한답니다. 여기 영어 부분 볼게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 경쟁자의 영역을 차지한다. 영역을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녀석의 선택을 보고 나도 그 선택을 따라한다는 겁니까? 두 번째, discover who the enemy is and attack first. 자, 누가 적인지를 발견하고 먼저 공격한다. 이것도 아니죠. 뭐 펭귄이 지금 뭐 철저하게 피식자 입장이잖아요. 포식자 입장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share survival skills with the next generation. 자, 다음 세대와 함께 생존 기술을 공유한답니다. 생존 기술을 공유한다는 건 아니겠죠. 배워서 살게 된다는 거는 지네들이 학습을 해서 이제 알게 된다는 거지 뭐 이걸 물려준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었으니까 3번도 아니고요. 4번은 support the leaders' decisions for the best results. 자,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지도자의 결정을 지지한다. 지도자의 결정이라는 건 안 나왔죠. 다 각자 개인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4번도 되지 않겠죠. 오로지 5번만 정답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내용 어렵지 않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질문 가겠습니다. 주제예요. 자, 주제는 사실 대놓고 주제 문제니까 당연히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방금 전에 우리가 6번 지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함축의 미치로는 뭐다? 주제 찾는 문제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다?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 앞에 나오는 게 주제다. 그 예시가 시작되는 패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갑자기 딴 소재, 갑자기 딴 얘기 나온다. 이러면은 예시가 시작된다. 여러분 요거 두 개 챙겨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7번 질문 가볼게요. 자, 대놓고 주제로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그 보통 주제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7번 문제와 같이 이런 대놓고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는요. 의외로 명확한 주제문이 잘 안 나와요. 특히 첫 문장에는 더더욱 안 나옵니다. 대부분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패턴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주제 문제 패턴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패턴 잠깐만요. 세 가지라고 해야 되나? 세 가지. 첫 문장의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의 주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주제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주제문이 후반부에 나온다면 중후반부 말하는 거예요. 중후반부. 여기 중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주제가. 자, 근데 학년 및 레벨이 낮을 때는요. 보통 첫 문장의 주제를 대놓고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1 3월 모의고사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첫 문장 읽고 다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당연히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런 문제로 잘 출제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고3 수준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요, 이 주제를요 굉장히 비유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써놓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죠. 막 사자의 심장이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 수업 시간에. 아니면은 막 말을 헷갈리게 쓰는 거죠. 헷갈리게 또는 비유적으로. 아니면 이 문장만 보고는 절대 주제를 알 수 없게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내는 경우가 나온다. 정말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지문은요 첫 문장에 대놓고 주제를 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요 주제 문제로 안 내요. 왜? 너무 쉽잖아. 첫 문장 읽으면 답 나오잖아. 예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통 출제를 잘 안 하죠. 마지막 부분에 주제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 자, 평가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모의고사를 낼 때는요. 이들이 원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학생들이요. 헷갈렸으면 좋겠고요. 실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많이 틀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평가원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평가원이나 교육청이. 그러면은 주제를 찾으라고 했을 때 명확한 주제를 주면 너무나 쉽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제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 뭘까? 주제를 후반부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글을 다 읽어야 되죠. 시간 끌기.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제문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주제문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주제문이 명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각 문장에서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주제문이 안 나온다는 건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요. 주제문이 안 나온다는 건 곧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건데 패턴을 계속 다르게 쓰는 거예요. 다른 어휘를 사용하고 다른 소재를 사용해서 계속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한 문장 한 문장을 따져보면 결국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건 다시 여기다 써볼게요. 이게 내용이 같아. 그럼 여기에서 겹치는 분명히 그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겹치는 키워드. 이 겹치는 키워드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제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 내용을 발췌하는 거예요. 공통 내용. 공통 내용을 뽑아내면 그게 바로 주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냅니다. 보통 주제 문제는요. 시간 끌기용으로 주제를 후반부에 두거나 아니면은 주제문을 애매하게 주거나 아예 주제문을 주지 않거나 해서 공통 키워드, 겹치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주제를 알아내라 하는 패턴. 이 두 가지가 주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 문제를 풀 때는요. 그냥 똑같습니다. 패턴은요. 주제문 자체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요. 소재가 뭐고 그래서 얘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이걸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요. 그게 초반부에 파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각자 본인의 독해 실력에 따라서. 만약에 초반부에 이 글은 이 소재를 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파악이 됐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빨리 읽는 거예요. 그게 파악되기 전까지는 각 잡고 해석해야 됩니다. 천천히. 내가 이 글의 소재 및 주제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천천히 읽는 거고요. 이게 파악이 되면 빨리 읽는 거예요. 빨리 읽는 이유는 뭐냐?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용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팁 하나 더 줄게요. 주제 문제 풀 때는요. but이나 however나 yet이나 이런 표현이 있죠. 얘네들 나와 있으면 거기가 주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보시면요. 세 번째 문장에 세 번째 줄에 but it's not true of knowledge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but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 지문 보시면 그러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뒷내용 알겠죠? 이걸 인지하고 가보자고요. 인지하고 자 가봅시다. 첫 문장 You can say that. 자 너는 대절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보가 sits in one brain 한 뇌에 앉아있대. 머물러 있다는 거겠죠. Until 뭐 할 때까지? It is communicated to another니까 또 다른 것으로 즉 또 다른 뇌로 전달될 때까지 하나의 뇌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unchanged 변하지 않는답니다. In the conversation 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보가 지금 내 머릿속에 있어. 자, 여러분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만 있는 정보. 그러면 이건 결국에 뭐야?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개인적 정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개인적 정보를 내가 입으로 말하기 전까지는 내 머릿속에만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 내 머릿속에만 있을까? 내가 말하기 전까지. 내가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달이 되잖아요. 정보가.
그렇죠? 그럼 정보가 전달돼서 여러분 각각의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됐니? 자, 그렇게 될 때까지는 한 머릿속에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로? 대화에서 변화되지 않는 채로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대화를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그 정보는 변화가 없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쓴 겁니다.